자, 여러분, 다들 주목!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말 어마어마한 고전소설 임진록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스케일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을 아주 재밌고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자, 그럼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과연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었을까요?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겼을 것 같죠? 자, 3초 줍니다. 3, 2, 1. 땡! 아쉽지만 정답은 아니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팩트만 딱 놓고 보면요. 임진왜란은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될 뻔한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국토는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사실상 처참한 패배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시원하고 통쾌한 영웅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소설의 진짜 위대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아요. 현실은 진짜 내목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 끔찍한 트라우마, 이 분노, 이 상처를 이야기의 힘으로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뭐야, 현실에서 졌다고? 괜찮아. 이야기 속에서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갚아주면 되지. 바로 이 생각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히어로 팀, 조선판 어벤져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진록이란 작품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임진왜란의 치욕을 소설로 대갚아준 우리 조상들의 통쾌한 정신승리 서사시.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이자 꺾여버린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응원가, 바로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럼 이 조선판 어벤져스의 멤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멤버. 이분이 빠지면 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바다에서는 내가 곧 법이다. 불멸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리고 붉은 옷을 휘날리면서 귀신같이 나타나서 왜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의병장들의 아이돌, 홍해 장군, 곽재우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이 외에도 진짜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빵빵 터지는 2명의 슈퍼스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는 못 봤을 진짜 매력을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비운의 영웅 김응서 장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마치 한 편의 아주 진한 누아르 영화 같아요. 충신과 변절자라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난자의 엇갈린 운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봅시다. 김응서 장군이 동료인 강옥립과 함께 일본으로 출정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의문의 귀신이 딱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전멸이다. 때를 기다려라. 김응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공을 세우는데 눈이 멀었던 상관, 강옥립이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전군 돌격을 외쳐버리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말대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둘 다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포로가 된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일본 왕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죠. 높은 벼슬이랑 돈, 명예 다 줄 테니까 일본에 충성해라. 강옥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덥석 물고 완벽한 변절자가 돼요. 하지만 김응서는 단호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다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조선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결국 김응서는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나라를 배신한 동료를 자기 손으로 처단하기로요. 그는 변절자 강옥립의 목을 베고 내 혼백이라도 고국으로 돌아가 임금님을 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판타지예요. 김응서가 타던 말이 주인의 잘린 머리를 입에 물고 그 수천리 바다를 건너서 조선의 임금님 앞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이지만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좀 비장한 분위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두 번째 슈퍼스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조선판 히어로 무비의 주인공, 그야말로 끝판왕, 스님, 사명당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답답한 속을 그냥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복수극 그 자체예요. 사명당이 홀로 일본에 딱 도착하니까 일본 왕이 그의 길을 꺾어보려고 말도 안 되는 시험들을 막 내요. 이거 완전 무슨 게임 퀘스트 깨는 것 같죠? 수만 자의 글씨가 적힌 병풍을 말 타고 지나가면서 다 외워봐라. 연못 한가운데 얇디 얇은 방석에 한번 앉아봐라. 심지어는 사방이 이글거리는 쇳덩이로 된 방에 가둬버리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 사명당의 레벨이 어떤데요? 이 불죽방에 갇히자마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뜨겁던 방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하얀 소리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문을 연 일본 신하한테 사명당이 아주 시크하게 한마디 하죠. 아니, 일본은 남쪽이라 덥다더니 왜 이렇게 추워? 방 좀 바꿔주게. 정말 통쾌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버리니까 일본 왕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벌겋게 달건 쇠로 만든 말에 올라타 보라고요.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명당은 아주 태연하게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동해 용왕은 4명을 들으라.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거대한 해일이 몰려와서 일본 땅 전체를 잠기게 할 기세로 덮쳐버립니다. 스케일이 그냥 달라. 결국 일본 왕은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사명당은 항복 문서와 함께 아주 섬뜩한 조공을 요구하는데요. 매년 사람 가죽 300장을 바치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사람 가죽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그만큼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고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말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경고였던 셈입니다. 완벽한 승리 그 자체였죠. 자, 이렇게 시원하게 왜군에 물리치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임진목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쩌면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만 있었을까?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말이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신각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진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상관이었던 김영원은 적을 보자마자 도망가기 바빴던 아주 무능하고 비겁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 김명원이 신각 장군의 공을 질투한 나머지 임금에게 신각이 군율을 어겼다고 거짓 보고를 올려요. 결국 신각 장군은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당시 백성들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을까요? 그러니까 임진욕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복수극,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정신적 위안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동시에 신각장군 이야기처럼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이순신, 사명당 같은 진짜 영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낸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오늘 임진록이라는 세계를 한번 쭉 여행해 봤는데 어땠어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만약 내가 여러분이 그 시절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던 백성이었다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둘째, 사명당의 도술처럼 비현실적인 초능력들은 당시 사람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 소망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게 복잡하고 때로는 답답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임진록과 같은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